안녕하세요, 전기차 덕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이제 또 찍으려고 이렇게 폰을 켰어요. 폰으로 이제 녹화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갤럭시 24 울트라를 질러서 그걸로 새로 이제 녹화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좋아요. 자, 이제 환경부에서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을 이제 2월 6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과 또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영상에서는 이제 전기 승합차랑 전기 승합차 그리고 전기 화물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혹시 전기 승용차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시면 제가 영상을 또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전기 승합차 화물차를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매장이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차량을 구매를 하면 정해진 보조금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가 보조금이 1,200만 원이면 1,200만 원을 다 지급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좀 바뀌었어요. 기본 보조금이 좀 줄었고요. 게다가 이제 뭐 배터리 효율 개수나 배터리 환경성 개수, 또 사후 관리 개수,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등급을 나누어서 더 깎아서 주겠다라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차가 좋은 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영상의 포인트가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차일수록 더 좋은 차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보조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치까지 최대한 다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 내용이 뭐 이제 1.0에서부터 뭐 0.4에서 0.6 정도? 한 그 정도를 이제 곱해가지고 뭐 곱하고 더하고 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배터리 효율 개수나 환경성 개수나 사후 관리 개수나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1등급을 받아야 이제 1.0, 그러니까 정해진 보조금 1,100만 원 뭐 이렇게 또 뭐 지방 보조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이 할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업무 처리 지침에 보시면 전기 승합차 제작사가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만 해당 차종에 대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이제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보조금 산정을 그 제작사에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가 이제 뭐 사후 관리 개수, 그러니까 AS에 대한 그 개수가 이제 뭐 잘 되어 있어서 뭐 전국적으로 다 네트워크망이 잘 형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어야 이제 1.0을 받는 거고,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이제 뭐 전산화가 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뭐 2등급을 받아서 뭐 0.8, 0.7 이런 정도로 이제 등급이 이게 이제 내려가서 이제 곱해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차량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 내가 이제 뭐 이티밴을 살 거다, 뭐 아니면 뭐 세아밴을 살 거다, 뭐 아니면 디피코를 살 거다, 뭐 아니면 뭐 아이온 뭐 이런 거를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차량을 선택을 해서 그 제작사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를 확인을 해서 등록을 해놓은 걸 보고 이 차에 대한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조금 지원 대상부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조금 지원 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은 제외가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제외가 되고, 자, 이런 이제 뭐 기관들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를 해서 국내에 신규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차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중고차는 그 보조금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항 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 그러니까 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를 해서 자체적으로 등록을 할 경우, 자, 뭐 이때는 이제 증빙 서류나 뭐 자체 등록번호 부여 뭐 이런 것과 같이 이제 관련된
공항이나 항만에서 시행한 공문서를 제출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 자, 어떤 경우냐면 전기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를 하는 경우, 이때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재지원 제한 기간 내에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 대까지만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이때는 이제 그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고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 K-EV100에 참여한 제작 수입사 또는 리스 렌트용 구매는 또 제외를 한답니다. 그때는 이제 또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재지원 제한 기간은 뭐냐 하면, 재지원 제한 기간, 자,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다시 지원을 하는 거를 제한을 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승용 승합차는 2년이고 화물차는 5년이에요. 자,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을 구매한다는 이야기는 전기 승용을 한 대 구매한 다음에 1년 뒤에 전기 승용을 한 대 또 구매를 하시면 첫 번째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전기 승용을 한 대를 구매를 한 다음에 1년 뒤에 전기 승용을 또 구매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2년이 지난 다음에 구매를 하게 되면 그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기 승용차를 사고 전기 화물차를 사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일 차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기 승용을 세 대를 구매를 하게 되어도 그 중에 첫 번째 한 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자체 보조를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 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세워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가 침수가 됐어요. 시동도 안 걸리고 AS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폐차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럴 때에는 이제 다른 전기차를 구매를 하게 된다고 해도 그 지원 기한이 상관이 없이 보조금을 다시 지급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문제는 돈이죠. 돈입니다. 자,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아직 등록이 많이 안 돼 있어요. 2월 말은 되어야 이제 등록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ev.or.kr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기 승합차부터, 전기 승합차 여기 이렇게 메고, 자, 일단 전기 승합차부터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성능, 그러니까 전비나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대형 최대 7천만원, 중형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보조금 산출 방식은 제조사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주시겠죠. 자, 1회 충전 거리가 500km 이상인 차량은 별도로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되, 대형 최대 7천만원, 중형 최대 5천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600만원짜리 보조금을 받는 대형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이에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정부에서 500만원을 추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7,100만원이 되지만 최대 7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보조금을 7천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보조금 산출 방식이 좀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기 승합차 대형 전기 승합차에 그 성능 보조금이 이제 6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성능 보조금. 근데 이 성능 보조금은 연비 보조금, 주행거리 보조금을 더해서 나오는 거고, 연비 보조금이 3천만 원의 규모별 금액 곱하기 연비 개수. 뭐 주행거리 보조금은 3천만 원의 규모별 금액 곱하기 연비 개수. 뭐 이걸 더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성능 보조금이 6천만 원이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에서 얘랑 배터리 안전 보조금, 이거를 두 개를 더해서 배터리 효율 개수를 곱하고 배터리 환경성 개수를 곱하고 사후 관리 개수를 곱하고 그 전체에다가 다시 차량 규모 개수를 곱한, 이게 이제 이게 보조금 산정 방식이에요. 복잡하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뭐 자세하게 들여봐야 하는 건 이제 제조사고, 우리는 구매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계산해서 나온 결과만 보면 되는 거예요. 결과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전기 승합차는 대형이 최대 7천만 원, 중형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 받을 수도 있지만 차량에 따라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차량 성능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가장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차가 좋은 차다. 그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학원 등에서 이제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그런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비 지원액의 한 20% 정도,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을 해드린다고 해요.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필증을 제출해야 되고요. 예전에 그 어린이 통학 차량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어린이 통학 차량은 보조금을 더 줘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여기 카드 띄워드릴게요. 자, 어린이 통학 차량은 작년에 강원도에서 보조금이 제일 셌었어요. 5천만 원 이상 나와서 이제 괜찮은 14인승 차량을 갖다가 거의 2천만 원 중후반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법인이 구매를 하는 경우는 재지원 제한 기간이 이제 미적용되고요. 지자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전기 화물차도 말씀드려야겠죠. 소형, 경형, 초소형 모두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를 했을 때 작년에 이제 그 소상공인 지원금이 이제 360만 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게 조금 줄었어요. 다시 한번, 자,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를 했을 때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국비에 1,200만 원, 국비 1,200만 원에 30%인 36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자, 다음에 이제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했을 때 폐차 한 건당 1회 재지원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기화물 한 대를 구입한 다음에 3년 뒤에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한 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재구매하려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한 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동시에 3대를 구매할 경우에는 이 중 2대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한 대는 이제 기본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한 대는 폐차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시행 이후 폐차권부터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22년 이전에 폐차한 차량은 카운팅을 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택배 차량으로 이제 전기 화물차를 구매를 했을 시에 국비 지원액의 10%를 이제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택배용 차량은 화물 자동차법에 나오는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 10% 추가 지원금은 차량 구매 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 경유 화물차를 폐차를 하고 전기 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30% 추가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가보조금이 1,100만 원이면 소상공인 지원금이 이제 30%인 330만 원 정도 나오고 이제 6개월 뒤에 10%인 110만 원이 더 지원이 된다는 거겠죠. 자, 떡볶이가 왔습니다. 떡볶이 먹어야지.
자, 먹으면서 좀 다시 설명을 할게요. 김밥도 사왔네. 떡볶이, 김밥, 순대, 앞접시. 맛있다. 지자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단 관내 경유차 대체 촉진 등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 명목의 지방비 지원금은 국비 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 가능하다고 하니 이건 각 지자체에서 이제 어떻게 지원금을 더 지급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지자체에서 발표를 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 그게 나오지 않은 지자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나오는 대로 이제 뭐 그 ev.or.kr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아니면 뭐 차를 구매를 하고 싶어서 뭐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거나 하시면 저희 측에서 이제 뭐 조회를 해서 뭐 이쪽 지방은 뭐 얼마, 저쪽 지방은 얼마, 뭐 경남 거창은 얼마, 뭐 강원도 원주는 얼마, 뭐 강원도 춘천은 얼마, 뭐 서울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김밥. 자, 소형 경영 자동차는 소형 최대 1,100만원, 경영 최대 800만원에서 차등 지원하고 법인이 5년 이내에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라는 경우 민간 보조 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을 하고 재지원 제한 기간을 미적용합니다. 지방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법인이 5년 이내에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만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1,100만원만 지원이 된다는 얘기야. 물이에요. 물인데요? 물인데? 물이요, 물. 자, 아이, 짜잔, 순대. 자, 다음에 법인이 최근 5년 내에 동일 차종에 대해서 지자체 보조 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또 보조금을 미지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 초소형 전기차, 뭐 예를 들어서 뭐 디피코 250 같은 경우에 초소형은 고속도로나 뭐 자동차 전용 도로를 탈 수가 없고, 또 뭐 주행 거리가 좀 짧죠. 대신 좋은 점, 뭐 지역에서 지역 거점 사업하기에 되게 좋아요. 지역 거점 사업을 하기 좋고, 이 지역 거점 사업을 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50만 원씩 더 지원이 됩니다. 이거 몰라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초소형 전기차,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만 원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많이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뭐 차량을 구매를 하시고 싶으시거나 뭐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자, 아무튼 초소형 전기차는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400만 원 정액 지원됩니다. 다 준다는 얘기예요. 400만 원 다 준다는 얘기예요. 재지원 제한 기간 없어요. 재지원 제한 기간이 없이 지자체 보조가 가능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요한 거죠. 지역 거점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에 이제 국비를 50만 원을 추가 지원을 합니다. 증명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증명 서류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제 이거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뭐 써서 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뭐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자, 이후로 나오는 이게 보조금 집행 절차나
먹방을 찍고 앉아있네. 자, 이후로 이제 보조금 집행 절차나 보조사업 관리 집행 상황 보고 뭐 예산 자료 제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대리점이나 뭐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이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차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세요. 아, 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물이에요, 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다 받을 수 있던 것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다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개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차량일수록 더 좋은 차량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뭐 배터리 효율이나 전비, 뭐 사후 관리 등이 잘 되고 있는지가 이제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점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차량 제조업체에서도 더 신경을 많이 쓰겠죠. 더 좋은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야. 이 보조금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R&D 쪽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합니다. 연구개발 비용으로. 그래서 이제 보조금은 점점 줄 예정이에요. 보조금은 점점 줄 예정이고, 이 보조금이 줄어드는 만큼 아마 차량 가격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비싼 걸 어떻게 사?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전기차는.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차량 제조사에서 자체 할인 프로모션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 좀 그런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전기차 덕후를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또 이렇게 영상도 제작을 하고 또 맛있는 떡볶이랑 김밥이랑 이렇게 순대 같은 것도 먹을 수가 있고 맛있는 물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정말 감사드려요. 맛있게 먹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쳐나시길 좀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